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잉플러스입니다. 재협상을 앞둔 한미 FTA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간 나쁜 협정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FTA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향후 개정 협상의 전개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만큼 미국의 창과 한국의 방패가 부딪히는 모습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최대 쟁점은 자동차와 철강입니다. 미국은 대한무역 적자가 5년 새 2배가 됐고 한미 FTA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을 주범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무역 적자를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보는 수준의 관세를 두 분야에 부과하면 향후 5년간 대미 수출이 19조 원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 측의 기본 입장은 FTA가 무역 적자의 원인이 아니란 겁니다. 철강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2004년부터 무관세였고 자동차는 관세가 완전 철폐된 지난해 이후 대미 수출이 오히려 10% 이상 줄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관세 조기 철폐나 철폐 대상 확대 요구 가능성이 큰 농산물도 민감한 쟁점입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을 건드리면 우리도 미국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겠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미국의 막무가내식 공세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함께 무역 균형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후인 오는 10일 한미 FTA 공청회를 거쳐 미국의 공세를 막아낼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고용 확대부터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정규직 전환. 현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모두 돈입니다. 정부 정책을 따르려면 당장 100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든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16.4%, 당장 내년에 15조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이 10,000원까지 오른다면 81조 5천억 원의 돈이 더 든다고 중기중앙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도 돈이 듭니다. 기업들은 현재 생산량 유지를 위해 연간 12조 3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70조에서 100조 원. 내년도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도 3조 원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아차 판결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소급분과 간접 노동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은 38조 원이 넘습니다. 기업들은 부채 비율을 줄이고 자회사 주식 보유를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기도 수십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회초리 강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좀 더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이번 정부의 개혁 정책을 따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투자를 이끌기 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금년간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들이 지원 거부까지 시사하면서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인건비 부담을 떠안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약 3조 원 규모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원 제도와 전달 체계 등 전반을 조율해 당초 일요일인 5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을 덧붙이는 등 막판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발표를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그 지원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여러 가지 짚어볼 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주 초 확정된 시행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들은 지원 규모와 조건 등을 놓고 날을 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추가 인건비 부담은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3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주장입니다. 4대 보험 가입률이 이제 69%밖에 안 돼요. 13만 원 받자고 20만 원을 들어서 이렇게 물론 4대 보험을 드는 거야 마땅한 일이겠지만 근로자가 그런 부분은 좀 회피하는 경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상황에 따라 지원을 아예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해양경찰청이 내년 제1차 경찰 공무원 채용으로 함정요원 등 300여 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변호사 출신 경감 4명과 간부 후보생 경위 10명, 순경 290명에 대한 채용 접수를 진행합니다. 순경은 함정요원 280명과 해양경찰학과 출신 1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필기시험과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내년 3월 26일에 발표합니다. 국내 공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신규 채용을 확대했지만 여성 채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공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은 5,730여 명으로 2012년에 비해서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이들 공기업이 지난해 채용한 여성은 1,140명으로 4년 전보다 0.8% 줄었습니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이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전력으로 1,300여 명을 뽑았고 한국수력원자력 830여 명, 한국철도공사 600여 명,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순이었습니다. 금융권 채용 비리를 조사 중인 금융당국이 14개 국내 은행의 채용 추천 제도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4개 국내 은행에 채용 비리 관련 자체 점검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체크리스트를 배포했습니다. 자체 점검 대상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B하나은행, 시티은행 등 14곳입니다. 이들 은행은 이달 말까지 체크리스트에 따라 채용 추천 운영 여부와 채용 추천을 받는 경우 요건이나 절차, 내규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급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취업준비생 46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취업 의사가 없다고 밝힌 비율은 38.6%였습니다. 이들이 꼽은 중소기업 기피의 가장 큰 이유는 적은 급여로 7점 척도 평가 결과 5.71점이었습니다. 또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 불투명한 미래 등도 기피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희망 월급여는 평균 372만 원으로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월평균 급여 323만 원보다 50만 원가량 많았습니다. 입사 면접 시즌이 시작되면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합격 정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면접 합격자가 입었던 옷을 사서 면접에 입고 나가는 건데요. 취준생의 절박함을 이용한 상술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한 중고 거래 사이트, 이른바 합격 정장을 판다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대기업에 합격했다거나 합격 승무원 복장이라고 강조하고 합격 통지문을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장 대여 업체에서도 합격 정장이 단연 인기입니다. 면접 의상을 빌리러 온 취업 준비생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회사의 합격 정장을 찾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그 합격했던 기증자분의 옷을 입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끔. 신입사원 면접이 본격 시작되면서 취준생 사이에서 합격 중고 물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려운 취업을 증명하듯 정장뿐만 아니라 신발 서적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취업하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절박한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미신 같은 거를 믿지 않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상술이란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상술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합격을 하지도 않았는데 합격을 했다고 하면서 정장을 팔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그런. 나의 불안 심리 때문에 이런 구매에 대한 충동이 생기는 건지 쳐다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조건도 확인해보고 상태도 확인해보고. 연합뉴스 TV 조성흠입니다. 대기업계 편의점으로 변신하는 동네 슈퍼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장사가 더 잘 된다는 말을 믿고 바꾼 건데 그 정보가 부풀려진 것이어서 손해를 본 채 문을 닫게 된다면 점주의 심정이 어떨까요? 대형 유통사 홈플러스가 바로 그렇게 하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편의점입니다. 물건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편의점주 오준탁 씨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다 5달 만에 대기업인 홈플러스의 프랜차이즈 편의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슈퍼 할 적 살 때 매출이 100만 원이었는데 홈플러스 쪽에서 제시한 최저 매출이 150 정도였고요. 막상 해보니까 하루 7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익금 중 60%가 넘는 본사 몫을 떼준 뒤 월세와 전기세, 아르바이트생 급여까지 감당하기 위해 오 씨는 시간을 쪼개 대리운전까지 해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홈플러스가 돈을 더 벌 수 있으니 가맹 편의점으로 전환하라며 제시한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상 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상 매출액은 가맹점 사이 법정거리나 영업시간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풀려졌고 매출액 산정 기준 연도도 자의적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오 씨처럼 부풀려진 정보를 믿고 피해를 본 가맹점주는 200명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규정상 상한인 5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취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취업 대신 영농에 뛰어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청년 농부들은 창의력과 열정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개척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온실 속 분홍빛 장미꽃밭이 펼쳐졌습니다. 29살 정상용 씨는 9년 전 가업을 이어받아 장미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시장 정보에 맞춰 인기 품종의 장미 600만 송이를 생산, 수출해 10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업은 미래에 비전이 있고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분야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취업 대신 축산업을 선택한 30살 이치훈 씨는 11년 만에 한우 400마리를 키우는 축산 CEO가 됐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사료 재배, 자연순환 농업 등을 통해 7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우 5마리로 시작을 해서 지금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400여 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사료로만 한우를 생산을 하고 싶은 게 제 계획인데요. OEM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첨가하지 않고 29살 김선영 씨는 호주 유학 중 3가지 맛이 나며 당뇨 등의 효능이 있는 삼채를 접하고 농촌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뼈나 그리고 가축 전염병 AI에도 면역력 증가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소식들이 농민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김 씨는 무농약 삼채로 1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삼채 총각이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열정과 아이디어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 농부들. 농촌진흥청은 청년 농부를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다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잡지인 포브스가 전 세계 58개국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의 고용주를 평가했는데요. 이 중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도 상위권에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 최고의 경제지가 뽑은 세계 최고의 고용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기업들의 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해서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고용주에 선정이 됐는지 먼저 이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포브스가 매출액, 또 수익, 자산,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2017 글로벌 2000 기업 가운데 각국의 직장인이 평가한 자료 3만 6천여 건을 분석을 해서 500위를 추린 건데요. 이 평가 항목은 현 직장의 평가, 또 앞으로 다니고 싶은 직장, 또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직장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객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만족도까지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취업을 할 때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1위가 가장 궁금한데 어떤 기업이 선정이 됐나요? 네, 1위는요, 바로 알파벳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네, 알파벳이요. 저는 어떤 회사인지 짐작이 가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알파벳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알파벳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구글의 모회사로 2015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구글은 당시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서 알파벳을 설립하고 또 구글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레리 페이지를 알파벳의 CEO로 채용을 하면서 이 알파벳이라는 기업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맞아요. 당시에 알파벳이라는 이름이 화제가 된 바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은 모 회사의 구조로 만들거나 새롭게 지주회사를 만들더라도 이름을 비슷하게 따라가도록 하기 마련인데 구글은 전혀 새로운 방식과 이름으로 모 회사를 만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구글은 온라인 사업뿐만이 아니라 무인차 등 신사업을 자유롭게 펼치고 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알파벳이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름의 회사를 만든 건데요. 하지만 이 같은 노력과 다양한 편의와 복지, 또 급진적인 업무 방식을 도입해서 이 설립 후에 불과 2년 사이에 이처럼 세계 최고의 고용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네, 아무리 모 회사라고 하더라도 설립 2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성과와 만족도를 이루게 된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위는 어떤 회사가 차지했나요? 네, 2위는요. 이 CEO에서 물러난 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빌 게이츠의 회사로 불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3위는 일본 거래소 그룹 JPX가 차지했고요. 4위는 애플, 5위는 석유와 가스 업체인 노블에너지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앞서 소개를 할 때 한국의 회사도 있다고 했었는데 어떤 회사가 순위에 올랐나요? 네, 이 무려 베스트 탑 10에 속한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주 LG가 10위에 오른 겁니다. 이 주 LG는 아시다시피 LG그룹의 지주회사로 직원 수는 불과 117명 정도지만 LG 자회사들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지나 연봉, 이 지위 면에서도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매출액만 지난해 10조 7,253억 7,400만 원이었고요. 이 평균 연봉 역시 7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으로 LG그룹 내에서도 신의 직장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쟁쟁한 다국적 기업 안에서 우리나라 회사의 이름을 발견하니까 왠지 뿌듯해지는데요. 그 밖에도 순위 안에 든 우리나라 기업이 있었나요? 네, 이 주 LG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역시 33위에 차지를 하면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최근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로 이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LG그룹 중에서도 초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직원들의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외부의 평가 덕분에 세계 최고의 고용주 33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겠죠. 네, 2,000개 글로벌 기업 중 500위의 순위에 든 것도 자랑스러운데 상위권에 올랐다는 것에 더욱 어깨가 올라가는데요. 이처럼 상위권에 오른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 있었나 봐요. 네, 이 밖에도 삼성전자가 65위, CJ제일제당이 67위, 또 삼성 SDS가 85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100위권 밖으로도 순위에 오른 한국 기업이 상당수였습니다. 이 네이버가 132위, 삼성생명이 156위, 포스코가 196위에 오르면서 이 세계 최고의 고용주 100위 안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순위에 선정된 우리나라 기업 수만 총 18개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순위에 선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별로 따지면 미국 기업이 161개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중국이 44개, 일본이 41개, 프랑스가 29개, 독일이 26개, 영국이 23개 순이었습니다. 이 인구수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무려 18개가 오르면서 이 최고의 고용주가 많은 국가 7위에 오른 건 기록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사실 내부에 있으면 국가적인 경쟁력이나 인지도에 둔갑할 수가 있잖아요. 때로는 이 같은 객관적인 국제 수치가 오늘처럼 지칠 수 있는 월요일에 조금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